방문하고 조금 전 돌아왔습니다. 방북 기간 동안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북 기간 중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4시간 이상을 함께 보내며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와 뜻을 전달하고 남북 간 재반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발전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 인사들과도 이러한 남북 정상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에 관해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남과 북은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하트라인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셋째,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넷째,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습니다. 다섯째,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습니다. 끝으로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북 특사단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북한과의 실무협의 등을 통해 이번에 합의된 사항들을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곧 이어 서훈 국정원장과 함께 이번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합니다. 또한 저는 미국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고 서훈 국정원장은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네, 그건 뭐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은, 네. 미국이 북한한테 기대하고 있는 것에 상당히 가까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에요. 아하, 그래요. 네.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모라토리움 선언, 그러니까 개발 일시 중단 선언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글쎄, 그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쓰지 않나. 아, 예.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미국도 반기를 산, 그리고 나아가서 북미 대화 채널이 열리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실망스럽지 않다는 얘기는 이제 미국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예. 미국에서 설명을 하고 미국의 또 반응을 기다려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내용을 지금 공개를 못할 거예요, 아마. 네. 그걸. 아, 그래요? 예. 국민들이 궁금해하지만 미국한테 가서 얘기하기 전에 해버리면 특사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저는 8시에 브리핑 한다고 해서 다 공개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 바로 안보실장하고 국정원장이 바로 같이 미국으로 가기로 하지 않았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 가서 설명을 하고,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나올 때까지는 북한이 그 실망스럽지 않다고 표현된 그 내용을, 우리가 공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조금 며칠 기다립시다, 그거는. 그러니까 갑자기 아쉬워지네요, 정말.
궁금해하니까. 너무 궁금하니까. 네. 아니, 제가 갈증 나도. 네.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미국에서도 반길 만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관련 언급이 있었을 것.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장관님의 진단을. 네. 아까 계속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인터뷰 때문에 계속 뉴스를 체크를 했는데 예. 특이하게도 국방부 쪽에서 예. 뭐 여러 가지 잘 돼가는 것 같다, 실망스럽지 않은 것 같다 하는 그런 표현을 썼대요. 국방부에서요? 국방부나 뭐 국무부나 미국 정부 기관에서는 다 동향을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예. 한국 정보가도 뭐 교감이 있었을 거고 오호. 우리 정보가도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나는 상당히 반갑더라고요. 아, 지금 미국 국방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관님? 예, 미국 국방부. 그러면 미국 국방부에서 코멘트가 그렇게 나왔다면 지금 그 평창 올림픽 때문에 연기됐던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더 연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전망을 하세요? 글쎄, 국방부 반응 가지고 이렇게 바로 연결을 해서 그런 것은 좀 논리적인 비약일 것 같고. 예. 어쨌건 북한의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 그렇다면 그 변화된 북한의 태도에 근거해서 미국이 앞으로 군사훈련이라든가 또는 북미 대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는 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일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좀 특사가 간 뒤에 네.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테니까 좀 기다립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청와대 관계자의 멘트 중에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이 합의 내용에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도 있다라는 멘트가 있었는데요. 예. 이건 어떻게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를 봤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 그거는 뭐 어차피 지난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신설을 받고 여건을 만들어 나가면서 성사시키자 하는 얘기를 대통령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바로 그 정상회담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정도로 북한 태도가 변화됐다는 것을 그렇게 애들로서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아, 지금 그 방송, 방송을 보니까 벌써부터 지금 뭐 점치기가 시작이 됐는데 6월 정상회담설, 8월 정상회담설 벌써 막 방송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무 앞서가는 거죠, 장관님?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북미 대화가 접점을 만들고 뭐 어떻게 시작될 가능성이라도 있어야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렇죠. 볼 수 있고 그 정도 돼야 우리 국민들도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되는 거지. 네. 북미 대화 가능성이 없고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 입장 변화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변화가 없으면 북미 대화 안 되는 거고. 네. 북미 대화도 안 되는데 남북 정상회담 한다고 들고 나서면은 근데 여론이 안 좋죠. 정부가 그런 짓은 안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게 그 말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도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인가요? 그러니까 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자고 했는데 여건을 만드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어떤 사인이 나왔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네. 아무튼 지금 장관님의 진단을 정리를 하면 비핵화 관련해서 미국이 반길 만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 표명이 있었고 나아가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진전이 가능한 어떤 그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정확하죠. 그러면 특사단 이후에 그 진행될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미국에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또 북미 대화가 가능한 그런 어떤 그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한미 간의 긴밀하게 조율하면서 또 남북 간의 채널이 있으니까 통신선이 열렸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북한하고 또 협의를 해가면서 남북 간에 뭐 또 고위급 회담, 장관급 회담이죠. 그것도 하고 원래 합의한 대로 군사회담도 하고 그러면서 북미 대화가 가능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남북 당국 간에 또 대화를 여러 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 가기 전에. 그 북한이 그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통 큰 결정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통 크게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합의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북미 대화로 건너가는데 그것까지 얘기가 됐을까요? 그건 뭐 문제에 대해서 하는 건 뭐 통 큰 결정.
거기까지 통 큰 편을 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 그건 통 큰 게 아닙니까, 장관님? 그 정도면? 그건 아니죠. 핵 문제에 관해서 과감하게 네. 그 기존의 이 주장이라고 요구를 조금 잠시 접는 거 이것이 통 크지 뭐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하는데 네. 나오는 건 특사단하고 사이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장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내일 청와대에서 여야 그 정당 대표들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정용 안보실장도 배석을 하고 방북 성과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 그러면 대국민 브리핑은 좀 절제가 되더라도 여야 정당 대표들에게는 소상히 알려주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는 얘기를 뭐 해야 되겠죠. 예. 대접상, 예. 대접으로. 예. 그러나 미국의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해서 그쪽에 그 정책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얘기까지 해버리면은 미국으로서는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김새죠. 예. 아니 뭐 불쾌할 뿐만 아니라 예. 그럼 특사가 갈 것도 없죠. 아, 그렇군요. 언론에 너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게 좀 어려운 점이에요. 예. 그러게요. 정말로 그 장관님 말씀 들으니까 조심조심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그럼요. 아니 트럼프가 또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 내일 아침에 네. 그 청와대 가시는 여야 그 당 대표들도 네. 한미 관계의 특수성, 남북 관계의 특수성, 또 북미 관계의 특수성에 대해서 좀 접어줄 것은 접어줘야죠. 여야 대표들도. 뭐라고 해놓고 얘기도 안 해줬다는 식으로 또 화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지금 정말 살얼음 판을 걷는 식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예. 미국 대통령한테 가서 설명하기 전에 여기서 다 공개해버리면 네.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어요? 예.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야 대표들도 너무 그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이게 외교에 있어서 할 얘기가 있고 못할 얘기가 있는데 예. 나중에 결과 나온 뒤에 보고받아도 늦지 않다. 그 정도 아량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만약에 지금 우리가 희망하는 바는 북미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흔히 북미 대화 뭐 이야기를 하고 탐색적 대화 이런 표현도 썼는데 그러면 이 대화에 나서는 급이 어느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럼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건지 구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아니, 그것까지는 왜냐면 그건 미국이 결정할 일이죠. 아, 그래요? 그럼 미국이 결정하는데 그게, 예를 들면 육자회담의 수석대표급으로 시작할지, 예. 그보다 아래급으로 실무급으로 시작할지, 예. 그거는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지, 우리가, 그건 북한도 맘대로 못하는 겁니다. 북미 대화를 하더라도. 그래요. 핵 문제 관련해서 결정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예. 예, 자꾸 우리 야당에서는 남북 간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그 얘기도 못하려면 회담 뭐로 그러냐 그러지만, 네. 솔직한 얘기로 북한이 핵가들을 가지고 받아내려고 그러는 게 미국 수교인데, 네. 미국 수교를 보장하지 않으면 핵 포기 않겠다는 것이 20년, 25년 된 입장인데, 네. 그걸 우리가 무슨 재주로 미국 수교를 결정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결정권이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정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회담의 급도, 격도 미국이 결정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 북미 대화 이야기하면서 계속 궁금했던 게 육자 회담 테이블은 사실상 지금 무용지물이 된 건가요? 아니죠. 이제 2008년 12월 달에 베이징에서 육자회담 수석대표 접촉이 있은 뒤에 예. 지금 10년 그렇지 10년 가까이 9년 넘게 됐네요. 네. 회담이 열리지 않는 동안에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을 5번이나 했습니다. 예. 이건 제가 꼭 좀 강조하고 싶은데 예. 회담이 열리면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해요. 예. 회담이 그동안에 9년 동안 회담을 안 했기 때문에 육자회담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맘 놓고 그야말로 그 틈새 시간에 핵 능력을 강화해가지고 협상력을 키워버렸어요. 네. 옛날에 회담 결과로 줘야 될 그 정도 둬가지고는 북한이 핵 포기 안 할 겁니다. 아주 비싼 값으로 팔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육자회담이 열리지 않은 동안에 북핵 능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도화됐다. 네. 그래서 빨리 육자회담을 열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육자회담을 열려면 미국과 북한이 먼저 그 핵심들이 만나가지고 판을 짜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는 핵심 아니에요. 미국도 예. 우리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저기 보수 쪽에서는 우리가 당사자지 왜 우리가 자꾸 방관자 무슨 제3자에 연연하느냐 그러지만 예. 우리가 미국 측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북한이 핵카드 가지고 내놓는 경제 지원 우리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미국과 북한이 먼저 만나서 큰 그림을 그리고 네. 그 큰 그림을 그려놓은 그거를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 쪼개서 접근해 갈 것이냐 하는 일종의 로드맵 이거는 육자가 만나서 해야죠. 그러니까 육자가 이제 육자회담이 열린다면은 네. 거의 한 10년 만에 만 10년이 되기 전에 열리길 바라고. 네. 이번에 그런 그 순서라고 할까 과정이 시작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를 견인하고 북미 대화가 육자 회담을 다시 열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이렇게 그 착착착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육자 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이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중심이 될 테니까 상당히 그건 중요한 전기가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그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94년에도 한번 만들어졌었고 2005년에도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예. 그걸 지금 현실에 맞게 새로 지금 보완하는 작업만 하면 돼요,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이번에 이제 그 남북 간에 뭐 내려오고 올라가고 여러 차례 접촉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특수단까지 갔다 왔는데 뭔가 필요하면 언제라도 열릴 수 있는 남북 한 라인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축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장관님? 그렇게 됐다고 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속전속결로 지금 방북을 하고 바로바로 1박 2일 만에 결론을 가지고 오는 거 보면 상당히 그게 지금 긴밀하게 움직였다. 네. 하트라인이 작동이 됐다. 남북 전화선이 그때 열린 것이 1월 달인데 잘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 이렇게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군요.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시는 장관님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밝은 것 같은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면 껄피터만 나왔다면 몇 월 위기설 이제 이런 얘기는 안 나오는 거죠, 장관님? 그러면? 네, 안 나와야죠. 그리고 그거는 실제 위기가 오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베 같은 사람들. 자기네 그 헌법 개정하고 말이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고요.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하트라인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셋째,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넷째,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습니다. 다섯째,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습니다. 설명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나올 때까지는 북한이 그 실망스럽지 않다고 표현된 그 내용을 우리가 공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조금 며칠 기다립시다. 그거는. 그러니까 갑자기 아쉬워지네요, 장관님. 궁금해하니까. 너무 궁금하니까.
아니, 제가 갈증 나도. 네.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미국에서도 반길 만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관련 언급이 있었을 것.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장관님의 진단을. 네, 아까 계속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인터뷰 때문에 계속 뉴스를 체크를 했는데 예. 특이하게도 국방부 쪽에서 예. 뭐 여러 가지 잘 돼가는 것 같다, 실망스럽지 않은 것 같다 하는 그런 표현을 썼대요. 국방부에서요? 국방부나 뭐 국무부나 미국 정부 기관에서는 다 동향을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예. 한국 정보가도 뭐 교감이 있었을 거고 오호. 우리 정보가도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나는 상당히 반갑더라고요. 아, 지금 미국 국방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관님? 예, 미국 국방부. 그러면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아하. 그래요. 네.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모라토리움 선언, 그러니까 개발 일시 중단 선언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근접해 글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글쎄, 그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쓰지 않나.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미국도 반길 사안, 그리고 나아가서 북미 대화 채널이 열리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실망스럽지 않다는 얘기는 이제 미국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예. 미국에서 설명을 하고 미국의 또 반응을 기다려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내용을 지금 공개를 못할 거예요, 아마. 네. 오늘. 아, 그래요? 예. 국민들이 궁금해하지만 미국한테 가서 얘기하기 전에 아하. 해버리면 특사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저는 8시에 브리핑 한다고 해서 다 공개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 바로 안보실장하고 국정원장이 바로 같이 미국으로 가기로 하지 않았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 가서. 로 북측은 평창 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북 특사단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북한과의 실무협의 등을 통해 이번에 합의된 사항들을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곧 이어 서훈 국정원장과 함께 이번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합니다. 또한 저는 미국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고 서훈 국정원장은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네, 그건 뭐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은. 네. 미국이 북한한테 기대하고 있는 것에 상당히 가까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평양을 방문하고 조금 전 돌아왔습니다. 방북 기간 동안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북 기간 중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4시간 이상을 함께 보내며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와 뜻을 전달하고 남북 간 재반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 인사들과도 이러한 남북 정상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에 관해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남과 북은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